며칠 전에 소년원 가서 했던 얘기였는데 분류심사원에 있을 때도 제가 갔었어요. 그때는 너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년원을 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왔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자. 안녕하세요. 예,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 오늘은 소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소년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김지혜 변호사님도 최근에 의견서도 같이 작성하시고 같이 상담도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김지혜 변호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로 하셔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네. 그 소년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소년 분류 심사원을 가는 경우가 있다던데 네. 그게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소년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처분 몇 호 이렇게 해서 끝나요. 끝나는데 가끔 이제 소년부 판사님께서 너는 분류심사원 한번 가야겠다 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분류심사원 결정이 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크게 봐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재범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건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 조금 중한 처분을 내리려고 분류심사원에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보호를 받고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 어떤 보호자가 없다든지 뭔가 좀 더 뭔가 위험한 어떤 느낌이 든다든지 이럴 때 분류심사원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분류심사원 가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이별을 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그때는 이제 사전 변호사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유독 소년 사건이 진짜 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는 건지 제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변호사님께서 네. 소년 사건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사법연수원 하던 시절에 국선보조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소년 사건을 좀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접견을 많이 갔었어요. 원래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국선보조인을 제가 했던 건데,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소년 사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상담하실 때도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 보면 네. 좀 유독 소년 사건에 네. 좀 상담 시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형사 사건이잖아요. 사실 소년 사건도 형사 사건이거든요. 다만 미성년자가 이제 19세 미만인 소년이 한 형사 사건인 거죠. 근데 형사 사건 접견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다. 그러면 이 절도의 형량을 낮추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자백을 하는 거라면은 무조건 선처받는 거,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그 입장 자체가 원래 뭐 결국에는 무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선처를 구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소년 사건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너가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왜 이렇게 행동을 했어? 이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뭔지를 좀 잘 생각해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해보자, 의논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보조인 의견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소년들을 저는 개별 면담을 하거든요. 개별 면담을 하면 저는 솔직하게 물어봐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때? 왜냐면 소년들은 잘 모르고 보통 문제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뭐 절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그렇게 행동하고 보니까 막 경찰서도 가야 되고 뭐 합의도 해야 되고 막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사건이. 그럼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솔직하게 어떤지. 저희 방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이 친구를 변호하고 선처받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면 혹시 네.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희 작년인가? 네. 그 넷플릭스에서 소년 심판이라는 네. 그런
드라마를 네네. 했었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러면 과연 소년들한테 이렇게 경한 처분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럼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좀 엄벌이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소년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경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살, 30살 이렇게 넘어가면은 사실 변화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과자들을 더 세게 처벌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20살 넘은 성인이 됐는데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지만 소년들은 물론 일부 굉장히 흉악한 애들도 있고 정말 갱생이 불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년들은 저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고 접견을 했을 때 전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아, 이 친구가 진짜 뭔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방황의 끝이 이제 오는구나. 저도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 방황의 시절들이 결국에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보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얘가 어리기 때문에 경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이라는 게 무조건 잘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고 거기서 깨달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그게 분명히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소년분류 심사원이나 소년원에 가서 실제로 그 범행을 저지른 소년들 만나면 어떤 느낌이세요? 소년분류 심사원이랑 소년원은 조금 달라요. 일단 분류 심사원은 3주에서 길어봤자 한 달 정도 구치되어 있다. 구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년원은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본격적으로 약간 시설도 되게 크고 학교처럼 되어 있는데, 소년원은 거기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분류심사원에 있는 애들은 좀 겁에 질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년원은 이미 약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결국에 소년은 소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며칠 전에 소년원 가서 했던 얘기였는데, 분류심사원에 있을 때도 제가 갔었어요. 그때는 너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년원을 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왔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가 잘못한 거 괜찮아. 근데 이제 많이 왔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자. 부모님 생각해야지. 주변에 많이 걱정하시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소년이 아니라 뭐 성인이다. 저희가 형사 피의자 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 못하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김지혜 변호사님도 최근에 소년 사건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견서 쓰시면서 아 이게 형사 그냥 변호인 의견서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점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점이 그러셨을까요? 일단 용어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의 경우에 이제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저희를 이제 변호인이라고 하잖아요. 소년 재판에서는 보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처음에 대표님께 이걸 진짜 많이 여쭤봤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서면을 쓸 때도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형을 감경해달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위주로 쓴다면 소년 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이 진짜 얼마나 반성하는지, 그다음에 소년이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의 환경이 어떤지, 가족들하고의 유대관계는 또 어떤지 이런 점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판사님들이. 그래서 쓸 때도 최대한 그런 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소년들이 얼마나 정말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 준법 정신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 김지혜 변호사님 모시고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